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좌파를,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우파를 찍는다. 이 견고했던 정치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네, 철저하게 부서졌죠. 오히려 대학원을 졸업한 초엘리트들이 좌파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된 이 기묘한 현상,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각도의 시선으로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은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1950년대 이후 21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과 학력이 지지정당을 가르는 기준에서 완전히 분리졌다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환경이나 인권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갈등 축의 부상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재편이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봅니다. 그건 작금의 사태를 조금 지나치게 순진하게 해석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좌파는 하위계층 노동자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이른바 학력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라시의 승자들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피케트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썼죠. 바로 브라만 좌파입니다. 고대의 사제계급에 빗댄 그 개념 말이죠. 맞습니다. 고대의 사제계급인 브라만처럼 오늘날의 고학력 좌파 유권자들은 막대한 부를 쥐고 있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문화적, 지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기득권인 상인 우파와 대결하며 자신들의 지적 우월감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게 현재 정치의 본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데이터를 본다면 당장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고 집값은 폭등하는데 정치인들은 왜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정치적 올바름, PC 논쟁만 하냐고 말이죠. 네, 그 대중의 냉소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건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닐까요? 고학력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좇아 좌파로 이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들이 단순히 전통적인 경제적 분배를 넘어서 기후위기나 다문화주의 같은 핵심 생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녹색당 약진 같은 사례를 보십시오. 유권자들이 똑똑해졌고 다변화된 쟁점에 맞게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상반된 렌즈가 흥미로우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서 가치 투표를 한다. 일견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그것이 교육 수준 형상이나 세대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보라면 데이터가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인구 구조 변화, 그러니까 고학력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 정치 지형 붕괴에 미친 영향은 전체의 단 16%에 불과합니다. 네, 16%죠. 그럼 나머지 84% 이상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사회가 진보해서가 아니라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이념의 축을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84%가 이념적 재편의 결과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념적 변화를 하위계층에 대한 배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는 결코 엘리트들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쟁점입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결과로 보아야지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소외시켰다고 보는 건 무리한 비약입니다. 응답의 결과가 하위 50%의 정치적 고립이라면 그건 철저히 실패한 응답입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일찍이 메리토크라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성취가 정당하다고 여기며 도덕적 우월감까지 갖춥니다. 지금의 브라만 좌파가 딱 그렇습니다. 결국 정치판은 돈 많은 상인 우파와 배운 브라만 좌파라는 두 기득권이 싸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력도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서민들은 철저히 사각지대로 밀려났고 갈 곳을 잃은 이들이 결국 극우 포퓰리즘에 기대게 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구조가 낳은 소외감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결국 우리가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과거처럼 부자는 우파를, 서민은 좌파를 찍던 단순한 경제적 계급 투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겠군요. 고학력 지식인과 고소득 자본가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다투는 이른바 다중 엘리트 정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통적인 계급 정치의 종언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다만 이 거대한 전환을 진보적 가치와 다양성의 확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적한 대로 소외된 이들을 양산하는 엘리트들의 정교한 기득권 방어 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다중 엘리트 정치 지형 속에서 진정으로 소외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 세계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 해답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